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미스터 마켓. 네. 워런 버펫께서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연세 일본에 많으시다고 오셨네. 일부러 기침하신 거예요? 근데 워런 버펫 할아버지 이렇게. 근데 진짜 나는 뭐 누구를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네. 뭐 나는 내 인생이지. 그런데 어쩔 때 가끔 보면은 이 워런 버펫님하고 찰리 멍거님은 좀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 두 분 다 90이 넘었고 찰리 멍거는 90대 중후반 가고 있는데 예. 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워런 버펫은 또 출장을 오셨어요. 진짜 아까워. 왜 일본까지만 오셨지? 한국에도 한번 오시지. 그럼 바로 섭외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에 출장을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2020년 중반기부터 일본의 무역 상사 주식을 샀다고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은 그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워런 버펫이 산 일본의 5대 무역 상사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여기를 5대 일본 상사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종합 상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주대우. 예, 삼성물산. 미생 보시면 거기가 종합 상사인데 삼성물산, 주대우, 현종사, 현대종합상사, LG상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룹의 모든 제품을 외국에다 팔고 사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하청업체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를 선도했던 게 종합상사인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안 팔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덩치도 큰데다가 스페셜리스트들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저것 그냥 파는 데 재주 있는 사람이 파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거의 종합상사 체제가 없고 주력 제품을 그 회사가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종합상사 제도를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일본의 일본에서. 종합상사에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부가 지원도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종합상사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에도 이 종합상사라는 게 뭐 의미가 있나, 그래서 잊혀진 회사들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종합상사가 거기 이제 미생에도 보면은 뭐 옷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팔지만 자원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종합상사들이 그 빈자리들, 그러니까 수출 수입의 어떤 빈자리들을 해외 자원 투자로 메꿔 나가는 그런 그렇죠. 기간이 한 20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이 워런 버펫이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걸 사기 시작했고 5% 정도씩 갖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어제 이제 알려지기로는 일본의 5대 상사 지분의 7.4%를 오우.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5개 종합상사의 장기 차트를 한번 이토추 장사 10년짜리거든요. 와. 2020년 어간부터 샀다라고 했으니까 대충 그 저쭉 보시면 2,000불 아래,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4,500불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야.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마루베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미쓰비시 비슷하죠? 예. 그 다음 또 한번 보여주세요. 미쓰이도 비슷합니다. 또 한번 보여주세요. 스미토모도 오. 차트가 5개가 거의 비슷해요. 부침은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거는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워런 버펫이 샀을 때가 거의 바닥권이죠. 10년짜리 차트로 보면.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물론 이제 뭐 그 기간 중에 엔화의 변동이나 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저 정도로 크게 7점 몇 %나 사면서 엔화에 다 노출시켰는지는 모르죠. 예. 왜냐하면 엔 달러 좀 뭐죠? 수합이나 이런 걸로 해지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제 이토추 상사 회장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 하는 얘기가 5개 회사 중 어느 회사라도 찾아와서 어떤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던가 인수계획 파트너를 찾고 있다등의 제안을 해와도 환영한다. 이게 단순한 어떤 투자자가 의미죠, 아니라 이게? 파트너로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이들과 미래 협업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물론 자기가 투자했으니까 뭐 잘못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일본의 5대 상사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좋은 판단을 하고 돈을 다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는데 실제로 제가 왜 이 뉴스를 아침에 픽을 했냐면 워런 버핏의 투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실전 투자자로서 직전 20년, 30년 동안에 이렇게 오랜 동안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노출하면서 검증을 받은 투자자가 또 있을까? 와, 그쵸. 네. 예를 들면 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죠. 피터 린치도 17년 정도 운영하고 리타이어 해버렸거든요. 떠난 지 굉장히 우리 오래된. 기억 속에 거의 그분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책으로만 아는 건데 이 워런 버핏은 우리한테 알려진 것도 오래됐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뭐 오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큰 상장사에서 운용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운용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아 이분은 뭐 코카콜라 하나 사가지고 평생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애플 주식도 사고 또 옥시덴탈이라고 그 정유주죠. 네. 그걸 굉장히 많이 사서 뭐 BYD. 예, 그냥 그걸 사버린다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걸 이제 좀 판다 그러고. 그래서 트레이딩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어떤 종목군에 대해서 살 때는 좋은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이면서 좋은 주식. 이거를 이제 산다는 게 뭐 워런 버핏의 이 미쓰이를 비롯한 일본 상사 주식에 대한 운용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아직 종결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이렇게 비교적 본인이 볼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 차트를 보면 팔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쵸. 예. 최근까지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 비즈니스 모델과 그 회사에 대한 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고 사는 거고, 그리고 이들과의 협업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건 좋은 의미에서 뭐 이게 다른 측면에서 뭐 아주 불법적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좋은 의미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로서 또 파트너로서 기능하면서 이 회사들을 더 좋게 만드는데 내가 문호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와, 근데 두 배 넘게 오른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거는 진짜 그 기업에 대한 파트너십과 정말 확신이 없으면은 정말 그 수익률만 보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아니, 그렇게도 것 하고 같아요. 그렇게도 하고 이제 주가를 2배 올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때 당시에 밸류에이션과 2배 올랐을 때 밸류에이션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1년 동안에 2배 올랐으니까 무조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샀을 때 밸류에이션과 보유하고 있을 때 주가는 2배 올랐지만 만약에 이 회사의 밸류가 뭐 수익 지표라든지 뭐 어떤 자산의 증가가 더 있었다면 그걸 뭐 고평가라고 할 수가 있나요? 주가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있어서의 그 회사의 밸류와 가격의 차이, 주가의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투자 때문에 뭐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구순이 넘은 워런 버핏이 이분이 뭐 사실 이분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뭐 120세, 130까지 삽니까? 그런데 야 굳이 일본까지 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도 놀라울 뿐더러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죠? 잊혀져 버린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그것도 5개를 포트폴리오 가지고 7.4%까지 사는 것도 사실 지금에 와서는 뭐 화제가 돼서 이걸 따라 산 사람도 많죠. 그래서 주식을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 정말.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굴 따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검증 받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걸 따라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어디서 지금 한 종목은 꼭 종목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워런 버핏에 대해서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그럴 것 같으면 예. 그냥 버크셔 해더웨이를 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 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의 이런 투자의 행보가 사실은
100%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공부도 좀 해보고 투자를 이렇게 평생의 업으로 그리고 평생의 반려로 하는 거는 요즘의 어떤 시장 상황에 비추어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버핏 형님은 네. 자기 계좌 따로 운영 안 하시겠죠? 굳이? 아마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뭐 이렇게 네. 멋지 계좌하고 뭐 그런 분은 네. 아니실 테니. 그러니까요. 예, 버핏의 투자 전략을 항상 고민을 할 거면 차라리 버핏의 돈을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간접 투자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그때 한참 뭐 차이나 펀드라든지 뭐 베트남 펀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조금 약해진 측면이 좀 있어서 좀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